맛있겠다. 먹어도 돼? 왜 저래? 먹어. 얼마 전에 드디어 삼성을 탈출했잖아. 아, 그래서 그 유명 얘기를 걸렸냐? 그 얘기를 하는 김에 유루하우스의 그 주식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유루 하우스? 어. 너 유루 라이프 아니냐? 유루라이프인데 우리 집은 유루하우스지. 왜 이거 유루 하우스야? 왜 따져? 따지지 말고. 그래서 먹어도 돼? 먹으라니까. 사진 다 찍었어? 왜 저래 진짜. 텄다? 먹을래? 먹으라고. 잘 먹겠습니다. 삼성 몇 년 물려 있었어? 물려있는 건 아니고 그냥 동반자였지. 예전에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급락을 했잖아, 전 세계가. 2020년 뭐 1월달 2월달 이때 전 세계 주식이 다 급락했었거든. 그때 이제 노리고 있다가 다 올라갔을 때 이제 샀지. 이게 공포에 사라 매수해라라는 그 명언이 있거든, 주식시장에. 야, 공포 때는 매수를 못 누르게 했더라. 그래서 다 올라가고 나서 10만 전작 한다고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가 뭐 7만원 8만원 이럴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10만 전작 한다길래 그때 샀지. 그때 한 7만 원대였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불타기를 시작했지. 물타기? 불타기. 불타기? 나는 수익인데 계속 샀던 거야. 남들은 파란색일 때 이제 자기 평균 단가 낮추려고 사는데 나는 이미 빨간색인데 더 많이 먹으려고 불에 탄 거지. 그 불에 뛰어드는 나방 마냥. 그렇게 해서 역사적 최고점을 내가 찍어줬지. 삼성전자를. 물론 비트코인도 그때 내가 역사적 최고점 내가 찍어줬어. 세상은 나한테 고마워야 돼. 내가 모든 이제 뭐 돈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찍어놨잖아? 아직까지 10만 전자 안 갔거든? 여유가 있었어. 아, 근데 그게 최고점으로 해서 그냥 내려오더라? 근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좀씩 넣어봤자 물 타봤자 티가 안 나.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게 단일 종목에 마이너스 그렇게 돼버리면은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물 타는 걸 포기했지,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제 미국 장으로 넘어갔지. 그치, 그때 넘어갔지. 그 미국 장 가가지고 또 나는 이제 유튜버를 잘 믿으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몇 개 샀었어. 했는데 그 미국 장에 보면 ETF라고 되게 유명한 ETF가 있더라고. S&P 500을 추종하는 뭐 스파이도 있고 부호도 있고 뭐 IVV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괜찮대. 그래서 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시작을 미국 주식을.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 주식? 그 주식은 얘기를 옛날부터 먼저 뭐 하자고 좀씩 하면. 했지. 했는데 근데 그 시작이 너가 처음에 나한테 맨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야? 한 윤성이 한 3살쯤인가? 꽤 됐잖아. 아, 1,000만 원? 그래서 나한테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1년 동안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나한테 아예 1,000만 원은 없는 돈 셈 쳐라 해서. 근데 보통 지금은 조금 그런 시선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집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뜯어말려야 된다고. 그치.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단 말이야. 주식은 아니 아직도 그런 집안들은 많아. 예, 주식은 도박이다 막. 패가망신한다고 잘못하면은. 근데 그만큼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1,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없는 셈 쳐라 했을 때 나는 흔쾌히 그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랬던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성격과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되게 뭔가를 하나 하면은 파고들잖아. 그리고 굉장히 그 공부를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격이랑 너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고 했어. 공부 많이 했지. 그치.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네가 진짜 미친 듯이 파고드는 거야. 책을 한 권 사서 그거를 이제 독학으로 이제 정복을 하더니 지금 말한 것처럼 온갖 유튜버들을 다 섭렵하고 주식, 경제, 세계 경제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도 너가 꾸준히 계속 보고 있잖아. 그치.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뉴스 봐. 그치. 아침부터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를 간과했네. 뭐? 다 들어맞았는데. 뭐? 새가슴이야. 이게 사람이 나는 이제 내 주변 지인들한테 몇몇한테는 얘기하긴 해. 사람은 돈 주머니가 정해져 있어. 이게 태생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뭐 자라온 환경에서 그런 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의 돈 주머니는 제각각 크기가 달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집이 좀 부유해. 근데 걔는 뭐 주식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랐어. 근데 돈 주머니가 대단 커. 알고 봤더니 걔는 예금을 억대로 들어가. 현금이 지금 억씩 몇 억씩 있다는 거지. 그런 애들한테 1,000만 원은 쉬운 돈이야. 근데 나한테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지. 내 월급보다 훨씬 비싼 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1,000만 원은 되게 컸지. 그치.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부담감을 안고 이제 했지. 하는데 그치.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냥 카지노에 돈 벌었다 생치고 한번 해본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지. 그때는 단타를 했잖아. 지금은 그치. 단타 안 하지만. 그때는 막 길게 해봤자 일주일이야. 그니까 단타로 하니까 이게 너가 조금만 내려가도 어떻게 내려갔어 나한테 그러고 그리고 그때 또 회사 다니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거를 또 단타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치. 그리고 전업자가 아니면 힘들어. 그치. 그리고 너의 가슴은 완전 새 가슴이고 하니까 그때 너가 막 좀 되게 심란해서 하면서도 이게 뭔가 막 사람이 파고들고 이제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 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더라. 너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에서 이제 느끼는 건데 주식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치. 경제학자나 아니면 잘해야지 더. 수학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삼성전자 물려 있었다고. 나랑 똑같이. 그래서 네가 1년 동안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새 가슴이니까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새 가슴이라서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다시 샀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하니까 이게 1,000만 원에서 많이 까여야 800만 원대, 그러니까 200 좀 안 되게 까이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대 됐다가 900만 원 됐다가 조금 오르면 1,000만 원 조금 오른 상태. 이 상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그치. 그 정도만 됐다가 이게 이제 그만두는 시기가 왔어요. 그게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나?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가 딱 프로젝트를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엎어졌잖아.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는 프로젝트 다 엎어졌어. 그치. 내가 가기로 한 것만 엎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4개월을 쉬게 된 거예요. 4개월을 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윤성이도 어리고 하니까 어쩔 수가 있나. 그냥 그 돈을 이제 빼서 써야지. 생활금으로. 직업이 궁금해하실라나? 궁금해할까? 아니 지금 뭐 프로젝트 나오고 뭐 4개월 쉬었다 이러니까 뭐 궁금해하실까봐. 컴퓨터 프로그램 뭐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하면 그냥 백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때가 이제 백수 생활이 길어져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놀기로 했던 돈에 뭐 대부분 돈을 이제 인출하게 됐죠. 그치. 네, 생활비로 쓴다고. 다행히 뭐 이제 900만 원대 이제 몇십만 원 조금 까진 상태였어가지고
그 손실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지. 한 600만 원대를 빼고 300만 원은 남겨놓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새가슴이고 하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유튜브를 보고 통계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대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들어가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뭔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계적 만수하래.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도 아니야 이것도 한 3%만 정해놓고 3%까지 올랐다면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수익 실현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이게 또 잘 됐어. 이게 들어가는 족족 3% 수익률을 봐서 진짜 100%지. 이게 다 3%에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300만 원, 그것도 300만 원 한 곳에다 넣은 게 아니라 그걸 또 쪼갰어.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여러 종목을 분산해 놓으니까 3% 올라봤자 뭐 몇만 원, 10몇만 원 이래 돼버리는 거지, 수익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가 여보 나 5만 원 벌었어, 5만 원 올랐어. 근데 이게 아, 그래 잘했어 라고는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짠한 거야. 아니, 원금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것도 분산을 해놓으니까 여러 종목. 그치, 너무 분산했지. 그걸 또 너무 쪼개놨어. 300만 원 가지고. 유튜버가 최소 10종목을 나눠서 하랬어. 그래서 그 10개로 나누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작아지지.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본인도 저한테 자랑은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돈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는 현타가 왔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다. 돈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만두겠다 해서 그때 다 정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했던 게 이제 코로나 터지자마자 다시 시작했어가지고 그때 삼성전자 사고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야, 코로나 전부터 삼성전자 샀어. 그래? 코로나 터지고 많이 샀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시작했을 때 이제 단타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단타랑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길게 보는 종목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전에는 뭐 제약, 바이오, 뭐 게임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뭐 NC 소프트. 내가 그 학창시절에 리니지를 많이 해가지고 넷마블하고 NC 소프트는 이게 절대적인 회사다. 이래서 막 게임 회사 들어가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 뭐. 이제 그 적립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1,000만 원 딱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단타를 계속 치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냥 한 달에 월급 받으면은 어느 정도 그 금액을 계속 그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해놔. 적금하듯이 매달. 그래서 난 적금이 없어. 그 적금하듯이 매달 넣는 거야. 그거 가지고 원래 사던 종목을 추가로 사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또 추가로 또 병행해서 또 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였고 이거는 뭐 평생 가져갈 생각으로 샀었으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절대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막 코로나 때 확 빠졌을 때 그때 막 용기 있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남들은 빚을 내서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때 당시에. 주식 이제 커뮤니티 그런 게시판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와. 뭐 종목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을 팔고 처자식을 호텔에 맡겨놓은 거야. 호텔 방을 잡아가지고 6개월을 본대 자기는 이 회복되는 거를. 그 처자식은 호텔에 묵게 하고 자기는 집이랑 차랑 다 팔아가지고 그 주식 그 계좌 인증됐었어. 10몇 억을 박은 거야. 어떤 주식 어떤 종목에 10몇 억을 박아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막 이 인간이 미쳤냐 이게 일가족이 이제 몰살하겠다 다 같이 마포대교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석 달 넉 달 뒤에 자기 이제 수익 인증한 계좌 그걸 올렸어. 올리면서 이제 주식판 떠난다고. 그 정도 야수의 심장이면 그냥 떠나도 돼. 자기는 이제 벌만큼 벌었대. 그러면서 이제 떠났어, 그 사람은. 나도 그런 용기에 10분의 1만 있었어도 그때 막 삼성전자를 많이 샀을 까 했는데 못 샀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막 이제 해외로 여행도 안 되고 물류 배송도 힘들어지고. 그럼 삼성전자는 수출로 먹는 회사인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완전 나락가겠다 이런 생각 든 거야. 우리나라 자체가 나락갈 거라 생각했어. 우리나라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라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산유국들이야 기름 파서 뭐 팔아먹는다지만 우리는 뭐 없잖아. 그 중에 이제 선두가 삼성전자인데 이제 삼성전자를 더 살 생각을 못했지. 그러다가 이제 쭉쭉 올라오더라고. 10만 전자 간대. 계속 샀지. 그러다가 최고점에 물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탈출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막 좋아하시겠지만은 아마 저처럼 탈출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야. 이게 몇 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은 그치. 이게 본점 근처에만 와도 와 이제부터 간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그 얘기해.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고 4년 전이랑 똑같아. 갈 것 같아. 근데 갈 것 같은데 예전에 갈 것 같아서 내가 물렸던 그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갈 것 같지만은 응원은 하지만은 나는 탈출하겠다 이거인 거지. 그 뭐 내 주변에도 물려있던 사람들 다 탈출했어. 다 탈출하고 한 명 빼고 다 탈출했어. 그 한 명은 지금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잘 선택했네? 그건 아직 모르지. 그 사람이 수익을 보면서 팔아야 될 텐데 10만 전자, 12만 전자 기대하고 15만 전자 기대하다가 또 꼬꾸라지 죄송합니다. 꼬꾸라지. 그 사람 원하는 수익에 못 가면 그 사람은 또 끝까지 못 팔 테니까. 못 팔면 수익 실현 안 하는 거면 자기 돈 아닌 거지. 근데 우리가 몇십만 원 수익을 보고 거기서 너가 나한테 30만 원 용돈을 줬잖아. 그건 말하지 마라. 30만 원 용돈 받았지롱 했는데 이 며칠 만에 너가 며칠만 있다가 팔 거야. 그렇지. 그게 몇백만 원이 됐네? 그게 2, 3 영업일 지났더니 얘가 급등하는 거야. 하루에 막 몇 프로씩 팍 올라가. 그래서 내가 계산해봤다? 내가 만약 안 팔았으면 안 팔았으면 얼마 정도 수익을 봤을까?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본점 오자마자 거의 팔았잖아. 수수료 빼고 뭐 몇십만 원 수익 본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고스란히 그걸 들고 있었으면 얼마였지? 이러면서 했는데 이미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 저번 주 금요일인가? 그때 최고점 찍었었거든? 목요일인가? 그때 찍었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이미 이제 수익 금액이 한 700, 800 정도 되더라고. 대박이다. 와, 그 며칠 참고 팔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몰라 미래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누가 너 보고 있나 봐. 결과 팔기만 해. 주식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느껴. 이게 결과로 따지면 아쉬운 건데 어쨌든 이거 몇 년을 기다렸던 날이 와서 다 정리했다. 그리고 그때 그 삼성 한참 이제 막 떨어지고 하고 그때 살 때쯤 저희가 차 살 돈이 3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완전 왕초보여가지고 운전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차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그 차에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전 아반떼.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실력에 새 차를 사는 거는 무리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당장 차를 살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네가 추천해준 게 있었잖아 그때. 차? 아니 차가 아니라 그 돈을 그러면은 3년 동안 묶어놔라. ISA? 그게 뭐야? ISA 계좌라고 최소 3년 동안 돈을 묶어놔야 돼. 대신에 이제 뭔가 세금적 혜택이 있는 거지.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세금적 혜택이 있어. 그리고 3년 동안 팔지를 못해. 팔려고 하면은 그 세금 혜택 본 거 다 토해내기 때문에 못 팔아.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을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3년 동안 네가 차를 안 살 거면은 그러니까 예금을 넣어봤자 뭐 몇 프로 안 되잖아. 뭐 몇 프로 이렇게 예금 이율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주식 사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추천해줬던 종목이
어쨌든 되게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게 그거야.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나눠서 했는데 한 계좌에 2천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가 1년에 넣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 맥스인데 너가 3천만 원이 있었고 2천만 원은 너가 계좌 만들어서 넣고 1천만 원은 내가 있던 계좌에 넣었지. 그래서 나는 너가 넣으라는 대로 그대로 두 개를 그치. 쪼개서 넣었는데 당연히 너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웬 전기차에다 넣은 거야. 차이나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어. 이게 너한테는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이렇게 천씩 이렇게 사게 했는데 막상 이제 내가 1000을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걔는 좀 더디니까 기간은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뭐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전기차가 이제 한창 떠오를 때였거든. 그래서 테슬라는 약간 조금 주춤거릴 때였어. 그래서 이제 미래는 차이나다. 차이나가 배터리 다 먹고 있고 히토류 막 다 가지고 있고 결국엔 차이나다 싶어서 차이나 전기차 그 ETF를 샀지. 1000만 원 다 넣었지.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났어. 너는 2천만 원 넣어놓고 얼마 됐지? 3천 됐지. 2천만 원 넣어놓고 3천 됐어?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2년 동안은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이제 경기가 아예 다 모든 종목이 다 안 좋았을 시기였어가지고 한 몇십만 원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져서 마이너스였었거든. 그래서 나는 어차피 3년 동안 묶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가끔 너는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했잖아.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그래서 이게 몇십만 원 떨어졌으면 너 괜히 막 나한테 걱정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3년 동안 이거 못 꺼내는 돈인데 뭘 이렇게 자꾸 체크를 하고 뭘 이렇게 걱정을 하나 난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너가 차이나에 조금 넣은지를 아예 몰랐지. 똑같은 걸 넣은 줄 알고 있었지 나는.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나? 이제 3년 만기가 되는 갑자기 코인 오르고 주식 오르고 하더니 얘가 조금씩 오르더니 결국에는 1000만 원 플러스 찍고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2000 넣었던 게 3000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1000을 돌려줘야 되는데 1000을 돌려줄 돈이 없지. 그래서 다른 거랑 합쳐가지고 원금만 돌려줬지. 만약에 똑같이 넣었으면 그것도 500 플러스 받겠지. 내가 1000 플러스 받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해봤자 그래서 저희가 코나를 사게 된 게 원래는 그 코로나 시점에서 샀으면은 저희는 그 대출을 받아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3000이니까 3000 내에서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주식에 넣어서 1000만 원이 올라서 3500에 코나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2년 전인가 예, 윤성이 것도 이제 계좌를 터줬잖아. 그거는 윤성이 10살 때. 10살 때야? 윤성이 거 종목은 얘가 평생 가져갈 거라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넣었어. ETF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는 아직도 계속 운영 중이고. 그리고 윤성이는 명절 때나 이제 생일 때 친척들한테 받는 용돈을 10%만 빼놓고 무조건 주식 계좌에 넣어요. 100% 다 저축하면은 얘가 용돈 받는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90%는 저축하는 걸로 하자. 근데 90%를 뭐 예금이나 뭐 적금이나 이런 거 넣어놓으면은 돈이 크게 안 불 것 같았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왕가 하는 거가 주식 투자를 좀 일찍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주식 계좌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거지. 그 다음부터 윤성이는 그 친척집 가고 이래 용돈 뭐 10만원 받으면 윤성이한테 10,000원 떨어지고 9만원은 주식 계좌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몇 %야? 윤성이? 지금 윤성이 수익률 계좌 전체 수익률이 77.6%야. 77.6%? 10살, 11살, 2살 지금 3년 지났고 지금 한 뭐 반년 정도 지난 거거든. 3.5년 정도 된 거거든. 77.6. 우리는 장난식으로 맨날 말하는 게 윤성이가 제일 부자야 그러잖아.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야. 윤성이가 현금 부자야. 그래서 저희는 그 주식에 들어간 돈은
웬만해서는 절대 안 빼는 걸로. 나중에 노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빼. 뭐 이렇게 죽을 병 걸렸으면 몰라도 안 빼기로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너의 꿈이 배당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게 꿈이었잖아. 빠른 은퇴. 그거는 지금도 그래. 그래서 저희 남편의 꿈은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에요. 현업에서 빨리 은퇴를 하고 배당금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원래 사주를 보러 간 사람이 절대 아닌데 몇 년 전에 갑자기 퇴근하고 나서 사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의 이제 꿈을 얘기하면서 나는 빠른 은퇴가 꿈이다. 아, 언제까지 일하냐? 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5만짜리 사주. 몇 세까지? 75세? 72세. 72세까지 일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놀려댔단 말이에요. 너는 72세까지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너의 로망을 실현시킬게. 내가 그렇게 놀게. 넌 열심히 일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제가 사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물어보죠. 나는 언제까지 일하냐 했는데 평생 일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 평생 일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그 사람을 놀리면 안 돼. 아, 평생 어떻게 일하냐. 잘 되겠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막 돈이 궁핍해서 일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 그냥 내 걸 뭘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마실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어.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암울하냐. 어떻게 평생 일해. 나도 그랬어. 이게 돈이 필요로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랬어. 노년에.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랬어. 아니 너는 그랬지 여보. 네 욕심에 못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나는 안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을 리가 없다. 이랬는데 아니래. 하고 싶어서 한 72세까지 계속 할 수 있대. 근데 나는 왠지 맞는 것 같은 게 너의 욕심이 그럴 것 같아. 난 지금도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적금하듯이 미국 주식에 넣고 있어요. 배당주도 조금 있고 기술주들도 있고 그리고 코인도 있고. 그리고 윤성이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성이가 용돈 받는 거 말고도 윤성이 것도 아주 이제 소액이긴 하지만은 달달이 넣고 있거든요.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넣어줄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나중에 집 사고 이럴 때 좀 편하겠지. 하여튼 그렇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니 너 마무리 인사 있잖아. 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아니 너 안녕 빠이. 왜 이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드라이브쇼 안녕. 빠이. 쿠키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700만원? 700만원 상태로 올랐어. 근데 나 30만원 용돈 줬었잖아. 그렇게 올랐으면 나 얼마 줬을 거야? 700만 원 올랐으면? 어. 최고 좋겠지. 진짜? 응. 어차피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막 뱉어보는 거지.